고급 호텔 로비처럼 보이는 공간. 슈트를 차려입은 남성이 무언가를 카운터에 내밀자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즉시 통과시켜준다. 똑같은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밀며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린다. 그것은 입국 심사대였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분증이 뭔지 아십니까? 돈도 아니고 명함도 아닙니다. 바로 여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어떤 나라의 여권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 당신이 환영받는 손님이 될 수도 있고 잠재적 용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잠깐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196개국 가운데 무비자로 가장 많은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여권이 어디 것일까요? 미국, 영국, 독일. 정답은 싱가포르, 그리고 바로 옆에 나란히 서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무슨 대수냐고 하실 분 계실 텐데요. 이게 단순한 여행 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여권 한 권이 곧 국가의 품격이자 외교의 성적표이자 수십 년간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신용 점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하나는 한국 여권이 얼마나 압도적인 존재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온 그 여권을 누군가는 목숨처럼 갖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입국심사대에서 진짜로 벌어지는 일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해외 대형 국제공항의 입국심사구역. 얼패스포츠 줄은 사람들이 구불구불 수십 미터 늘어서 있고 그 옆 2게이트 또는 특정 국가 전용 라인은 텅 비어 있다. 두 줄의 극명한 대비. 카메라는 느리게 패닝하며 두 공간의 온도차를 포착한다.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이라면 한 번쯤 이 장면을 목격하셨을 겁니다. 입국장 심사대 앞에 끝도 없이 늘어선 행렬. 발이 아프고 짐은 무겁고 시차 때문에 눈꺼풀은 천근만근인 그 순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유유히 다른 통로로 들어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저 사람들은 뭐가 달라서 저쪽으로 가는 거지? 라고 한 번이라도 궁금하셨다면 오늘 그 궁금증 완벽하게 해소해드립니다. 그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여권의 국적. 어떤 여권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 당신의 입국 심사 시간은 30초가 될 수도 있고 30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별도 심사실로 끌려가 짐 전체를 뒤집어 까야 하는 경우도 있죠. 공항의 입국장은 사실 세계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국가 서열이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여권은 이 서열에서 어디쯤 서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여권은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여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숫자로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CNN 뉴스 헤드라인 헨리 여권지수 랭킹 1위 싱가포르 193개국, 2위 한국, 일본 192개국, 미국 12위, 영국 5위 등 기존 강대국들이 내려앉는 헨리 여권지수. 전 세계 여권의 파워를 공식 집계하는 가장 권위 있는 지표입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비자 혹은 도착비자로 입국 가능한 국가 수를 집계해 순위를 매기는 이 지수에서 2025년 기준 한국은 무려 2개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은 12위입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불리던 영국은 5위, 그리고 전통적인 여권 강국 독일, 프랑스도 한국보다 뒤에 젖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시아 국가들이 상위권에 싹쓸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위 싱가포르, 2위 한국, 일본. 이게 지금 국제사회가 평가하는 아시아의 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이 숫자는 단순히 여행하기 편한 나라 순위가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가 당신의 나라를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대한 점수입니다. 한국 여권 한 권에는 수십 년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신용, 외교력, 경제력이 모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이 여권의 위력은 어떻게 체감될까요? 지금부터 정말 리얼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 골목 카페. 자연광이 쏟아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마셔서 한국어로 주문하고 카드로 계산하고 테이블에 가방을 두고 자연스럽게 화장실로 향한다. 한국 일상에 완벽히 녹아든 모습. 카메라는 그녀를 따라가다 그녀의 가방이 혼자 덩그러니 놓인 테이블을 보여주며 멈춘다. 안녕하세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한국에서 살고 있는 터키 출신 아내입니다. 벌써 한국 생활 몇 년째인데요. 솔직히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방금 보셨죠? 카페에 가방 두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터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대중교통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배달 문화도 너무 편리하고 사람들도 생각보다 훨씬 따뜻해요. 저는 한국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요, 딱 한 가지.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격차가 있어요. 남편이랑 나란히 공항에서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기분인지 제가 직접 겪은 일을 말씀드릴게요. 한국인 남편은 여권을 내밀자마자 심사관이 미소와 함께 도장을 찍어 통과시킨다. 저 멀리 입국장 밖에서 남편이 손을 흔들며 기다리는 모습. 반면 아내는 터키 여권을 내밀자 심사관의 표정이 굳어지고 상관을 부르고 꼬치꼬치 질문이 이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초조해지는 아내의 표정. 남편이랑 필리핀으로 신혼여행 갔어요. 공항에서 나란히 줄을 섰는데 남편은 1초 만에 통과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1초예요. 여권 펼치고 도장 탁 끝. 저는요, 터키 여권을 내밀었더니 갑자기 심사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디서 왔냐, 왜 왔냐, 얼마나 있을 거냐, 돌아가는 항공권이 있냐, 숙소는 어디냐, 한국역엔 왜 살고 있냐, 질문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필요한 서류도 다 준비했는데 마치 제가 무슨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취급받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저 멀리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라는 표정으로 손을 흔들고 있고 그 순간이 너무 서럽고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심사대 안쪽과 바깥쪽을 가리는 유리벽. 남편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눈치채고 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다가오는 모습. 가방에서 영문 혼인관계증명서, 비자 서류 등을 꺼내 보여주는 장면. 심사관이 서류를 검토한 후 표정이 풀리며 통과 허가를 내리는 모습. 부부가 다시 만나 안도하는 표정. 나중에 남편이랑 얘기했는데 만약 그때 남편이 화장실이라도 갔었다면 저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요. 입국 거부를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 공항에서 혼자 남겨졌을 수도 있고요. 저는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여권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진짜 절실하게 느꼈어요. 아, 여권이 이런 거구나. 남편이 1초 만에 통과한 건 실력이 아니에요. 그냥 한국 여권을 가지고 태어난 것, 그것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게 부럽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궁금해졌어요. 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터키 아내가 공항에서 겪은 그 억울함, 왜 일어난 걸까요? 헨리 여권지수 공식 사이트에 기반이 되는 IATA 데이터는 단순히 비자 협정 개수만 세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정치적 안정성, 범죄율, 경제 수준, 불법 체류 위험도, 외교적 신뢰도,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한국이 2위에 오른 건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닙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 IT 반도체 산업의 세계 선도, 그리고 전 세계를 사로잡은 K 콘텐츠와 한류의 영향력까지 수십 년에 걸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신뢰가 지금 여러분의 여권 한 권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한국 여권을 내밀면 심사관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에서 왔고 불법 체류할 이유가 없으며 신뢰할 수 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서류를 꺼내지 않아도 여권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지금 한국 귀화를 준비 중인 터키 아내입니다. 아늑한 집 거실. 부부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아이 이름을 생각하며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는 따뜻한 장면. 탁자 위에는 각종 귀화 서류와 한국어 교재가 쌓여 있다. 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인다. 카메라는 테이블 위에 두 여권을 클로즈업한다. 녹색 터키 여권과 남색 한국 여권. 지금 한국 귀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이유를 물어보면 다들 여행 편하려고 그러는 거냐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있긴 해요. 근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고 취업하고 해외여행을 갈 때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서류가 더 복잡해지거나 어딘가에서 불편한 시선을 받거나 심사대에서 저처럼 혼자 남겨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필리핀 공항에서 제가 느꼈던 그 무력감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한국 여권이 주는 건 단순한 통과 도장이 아닙니다. 그건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인증마크예요.
저는 우리 가족이 어느 나라를 가든 그 인증마크를 당당하게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제가 귀화를 결심한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국이 정말 좋기도 하고요. 도입부에서 드렸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분증이 뭐냐고요? 이제 답이 보이시죠? 그것은 한국인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갑 속 혹은 서랍 속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 그 남색 수첩입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해서 그 가치를 잊고 살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가방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는 치안,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한류의 영향력, 그리고 심사대에서 단 1초 만에 통과할 수 있는 이 여권. 누군가는 이 당연함을 갖기 위해 귀화를 결심하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서류를 준비합니다. 대한민국 여권은 단순한 여행 허가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수십 년간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노력과 신뢰의 집약체입니다. 그리고 그 여권을 당연하게 쥐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그 신뢰의 수혜자입니다. 오늘 퇴근길에 서랍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 안에 잠든 여권이 오늘따라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이 해외에서 한국 여권의 위력을 실감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까치리의 이슈톡톡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올릴 때마다 영상의 퀄리티가 높아질 것이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앞으로 구독자도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우선 목표인 100명 구독자 속에 여러분도 포함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